90세 이상 일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예약 접수가 8일부로 본격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2단계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사전 예약 신청을 접수하기에 앞서 예약 전 알아두어야 할 세부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BC보건부에 따르면 8일부터 일주일간 90세 이상 고령자와 65세 이상의 원주민들 약 8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하는데 해당자들은 지역보건당국 콜센터를 통해 예약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또 85세 이상의 고령자는 15일 주간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22일 주간부터는 8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그 이전 출생자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전화를 건 대상자들은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우편번호 및 BC 운전면허증이나 BC 서비스 카드 또는 BC 케어 카드 뒷면에 적힌 개인 건강번호를 제시하면 됩니다. 당국은 개인 건강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할 수는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 전화상담원이 대상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집에서 가까운 병원과 예약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전화를 해주는 경우에는 전화상담원이 전화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백신 대상자의 나이와 개인정보를 요청합니다. 이후 병원과 예약 시간을 정해 차례로 알려주면 됩니다. 접종 예약자는 반팔 티셔츠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모든 클리닉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명의 보호자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외 지역별 접종 장소와 시간 확인, 백신 접종 예외 지역, 예약 시 제공해야 할 정보와 접수 및 접종 절차, 또 어떤 백신을 맞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벤조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초중고교의 봄방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학교가 더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프레이저 보건당국은 성명을 통해 써리와 버나비 소재의 학교 6곳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으로 현재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현재 조사 중인 학교 중 써리 교육청 소속의 침리힐 초등학교와 플리우드 파크 세컨더리 스쿨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이전에도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조던 티니 써리 교육청장은 지난 5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퀀툴른 파크 세컨더리를 포함한 5곳의 학교에서 변이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BC 학교 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교사들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학교 내 방역 수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사 직군이 의료진 다음으로 BC주 노동안정청으로부터 코로나19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많은 직업이라는 자료가 최근 공개되면서 교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테리 무어링 BC 교사협회 회장은 BC주 교실의 마스크 착용 정책은 캐나다 전체에서도 가장 느슨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가을 수업 재개 이후 교사들은 계속해서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오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가운데 미제출자 및 불인정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입국 시에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간 격리된다며 이때 드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앞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이 PCR 음성 확인서를 미소지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168만 원 상당의 시설 격리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PCR 음성 확인서 적합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는 PCR과 LAMP 그리고 TMA와 SDA 등에 기초한 유전자 검출 방식이어야 하며 항원 항체 검출 검사인 RAT와 ELISA 등의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급 시점이 출발일 기준으로 정확히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확인서여야만 적합 서류로 인정됩니다. 가령 2021년 3월 10일 10시에 출발할 경우 2021년 3월 7일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서류는 이름과 생년월일, 검사 방법과 검사 일자, 그리고 검사 결과와 발급 일자, 또 검사 기관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어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되며 단 개인 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20년 역사의 밴쿠버 세인트폴 병원이 BC주 최대 규모로 새로이 태어납니다.
에드리언 딕스 BC주 보건부 장관은 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세인트폴 병원 새 건물이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히며 세인트폴 병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시설로 지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BC 주민들은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밴쿠버 폴스크릭에 자리 잡을 세인트폴 신축 병원은 총 548개의 병상을 갖춘 BC주 최대 규모의 의료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새 건물 준공은 2027년으로 예상되며 버라드 스트리트에 1894년 지어졌던 세인트폴 구건물은 새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새 병원에는 에이즈 치료 시설과 응급 및 중환자실 등이 포함되며 정신건강 및 중독 프로그램과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그리고 원주민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새 병원 건설 프로젝트는 약 21억 7,400만 달러가 들어가며 이 중 약 13억 달러는 BC 주정부가 투자하고 세인포 재단이 1억 2,500만 달러의 기금을 모으는 데 이어 추가로 1억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비던스 헬스케어가 구 세인트폴 병원 부지를 매매한 가격에 추가 금액을 투자해 나머지 금액을 메울 예정입니다. 브렌다 베일리 밴쿠버 폴스크릭 지역구 주의원은 세인폴 병원 새 건물은 더 많은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로 약 8,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